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맛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짧고 간단하게 요리해봅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소식 중에 6가지를 골랐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설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과 선별진료소 해병대 2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0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탑골 공원에 마련한 선별진료소도 방문해 군 지원 인력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1일에는 해병대 2사단에도 방문했는데요. 설 연휴에도 임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찾아 직접 격려하고 작전 현황을 보고받으며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장기간 휴가를 나가지 못한 장병의 아버지와 깜짝 영상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병무청이 지난 17일부터 2021년 병역 판정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되는 올해 병역 판정 검사는 병역 처분 기준과 신체 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이전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신인지 능력 검사를 도입하고 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등 판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병무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대상자들이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28사단 천둥포병여단이 전반기 포술 경연 대회를 했습니다. 지난 16일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장병들의 전투기량 숙달과 포병부대 특성에 부합하는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대회에서는 KH-179 견인포와 K9 자주포가 동원됐고 장병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부대는 이번 포술 경연 대회를 통해 흔들림 없는 화력 전투 준비 태세를 완비했습니다. 이번 소식도 육군 28사단인데요. 부대는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중대급 전술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산 중턱인데요. 전투에 나선 장병들은 공격과 방어로 나뉘어 목표 지점을 탈환하는 것으로 접전을 벌였습니다. 소총에는 레이저 발사기와 명중 여부를 판별하는 감지기도 부착돼 있어 실전과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훈련에 참가한 전투원들은 전투 상황을 공유하고 분석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대는 올해 처음으로 방탄복을 입고 공방전을 펼쳐 주목을 받았는데요. 장병들의 실전 전투 감각을 일깨우고 전투 능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육군 17사단이 K56 탄약 운반 장갑차 포탄 적재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 17일에 진행된 이번 훈련은 K55A1 자주포 내부에 있는 고폭탄이 모두 소진된 상황을 가정하고 시작됐는데요. K56 탄약 운반 장갑차는 탄약을 자동으로 보급하는 시스템을 갖춰 탄약을 일일이 손으로 옮기는 게 아닌 자동으로 탄약을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K56 탄약 운반 장갑차의 자동 탄약 보급 시스템은 K55A1과 K9 자주포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육군 20병여단이 하천이나 강에서 아군의 기동로를 연결하는 문부교 구축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 17일 북한 강인데요. 이번 훈련에선 교저를 결합해 뗏목으로 이동시키는 문교와 강을 가로지르는 완전한 다리 형태인 부교 구축 능력을 숙달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장병들은 끊어진 다리를 잇겠다는 열정과 집념으로 혹한의 추위를 이겨내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이었습니다. 끝! 이번에는 지난 사골처럼 우려낸 깊은 뉴스, 기자들의 속풀이를 제대로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일 겁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제대로 속풀이 해봅니다. 관련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기자 속풀이, 오늘부터는 순한 맛, 진한 맛, 매운맛으로 국방 이슈를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 군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순한 맛입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기초 지식을 좀 알아보는 차원에서 저희가 순한 맛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코로나19의 변이, 그러니까 주요 현황부터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조 기자, 지금 또 현재 90여 개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관련 내용을 먼저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속도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한층 더 강력해졌죠. 2020년 12월 14일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세계보건기구에 공식 보고했습니다.
영국의 런던과 켄트시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공과 브라질에서도 발견되면서 4개월 만에 세계 90여 개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94명으로 2월 첫째 주 54명에 비해 2주 만에 약 74%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2주 만에 74% 증가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여기서 변이 바이러스 궁금증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시청자들의 질문들을 모아봤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조 기자, 먼저 코로나19와 전파력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최대 70%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도 전파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영국처럼 역학 데이터가 충분치는 않은 게 지금 현실 상황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사실 또 중요한 질문이죠. 박 기자, 코로나19보다 치명률도 높나? 실상은 또 어떻습니까? 네, 영국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변이 치명률이 30%더 높다는 건데 아직 일반화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일반화는 아직 이르다. 사실상 아직 확인된 바가 또 크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주요 궁금증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번도 힘든데 2번 걸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기존에 걸렸던 분들이 이제 또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한 번 더 걸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네, 가장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완치자도 다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남아공이나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가 기존에 생성된 항체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재감염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또 새로운 사실이 또 밝혀지는 부분입니다. 긴장의 끈 자체를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이번에는 또 재감염도 되고 치명률도 높으면 기존의 백신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또 무력화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네, 기존 백신으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막을 수 있지만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에는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중증 악화를 막는 효과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예방 효과가 없진 않고 중증 진행 차단 효과는 큰 만큼 백신을 맞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결론은 백신은 이제 맞는 게 훨씬 더 큰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현재 진행형이고 완벽하게 밝혀진 질병이 아닌 상황입니다. 일단 백신을 맞는 게 더 이득이다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번엔 또 마지막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속출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집단 면역이 가능하겠느냐, 이 내용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정부는 국민 70%를 백신 접종을 해서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백신 효과가 100%가 아닌데다 만 18세 이상 성인만 접종을 하게 됩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80%에서 9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는 발표를 미국에서 한 바가 있는데요.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변이 확산을 최대한 막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여러 궁금증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기자 속풀이 진한 맛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진한 맛입니다. 이번엔 막아야 산답니다. 그럼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군은 일단 위중한 상황에서 국방부도 여러 가지 추진 사항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변이 바이러스 감시를 위해 국내 확진자 검체에 대한 유전자 변이 분석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국군 의학연구소를 통해 군 양성 검체의 특정 부위를 분석하고요. 민간 업체에서 염기 서열 분석을 의뢰하는데요. 시간은 하루 정도가 걸립니다.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질병관리청과 국군 의무사령부에 보고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군사 외교, 외국군 수탁생 같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가 되고요. PCR 검사도 2회 시행이 됩니다. 국외 공무 출장자와 국내 입국 외국군은 격리 기간 내 장병들의 접촉이 제한됩니다. 네, 그렇다면 또 실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나 접촉자,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확인이 되면 바로 의무사령부 방역대책본부에 보고가 됩니다. 1인실에 격리돼서 치료가 되고 점차 입원 병동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환자들이 격리되면서 쓴 폐기물들도 철저히 관리하고요. 그렇죠. 24시간 간격으로 음성 2회가 최종적으로 확인돼야 격리 해제가 됩니다. 접촉자들도 격리 해제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사실상 또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정확한 자가격리와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 진행되는 진단검사 이 두 가지가 조합돼야 퍼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매운맛. 피해갈 수 없는 날카로운 질문 때문에 기자 속풀이에 매운맛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만능 백신, 범용 백신, 이것은 또 언제냐? 이런 점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있긴 하냐? 이것도 사실 또 궁금하거든요. 박 기자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연구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1년 안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까지 모두 퇴치할 수 있는 범용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네. 올해 하반기에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들어보면 만능 백신인데, 그죠? 그럼 이건 어떤 원리로 모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것도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저기 보이는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을 겨냥하는 항체가 만들어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돌기 단백질은 변이가 잘 일어납니다. 현재 개발된 백신이 일부 변이 바이러스의 효능이 떨어지는 것은 이 때문인데요. 그래서 연구진들은 백신을 개량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돌기 단백질이 아니라 중심부의 단백질을 공략하는 백신을 연구하는 건데요. 중심 부분은 돌기 단백질보다 훨씬 변이가 적습니다.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어렵죠, 내용이. 네,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연구라는 분야다 보니까 저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현장에서 저도 취재 때문에 직접 다 보고 왔습니다. 한 줄로 다른 것 다 설명할 거 없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다. 좀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큰 관심사입니다. 백신 나는 언제 맞느냐, 어떻게 맞게 되냐?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박 기자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요양병원 근무 의료진과 요양병원 관계자부터 접종이 가능하고요. 질병청에서 대상자별로 안내 문자가 고지되면 인터넷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접종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기관을 방문해 신원 확인과 예진을 거쳐서 접종이 됩니다. 확인서가 발급이 되고요. 그리고 예방기간에 30분가량 머물면서 이상 반응도 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백신 접종과 관련한 자세한 절차나 인원, 소속 등은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추가로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정보를 이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가장 궁금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언제 맞냐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일반인들은 언제 맞게 됩니까? 네, 방금 전 박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과 요양병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에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이 됩니다. 65세 이상 국민들은 2분기고요. 모든 국민 대상은 3분기에 이뤄집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접종이 만료가 되는데요. 19세에서 64세까지 일반적인 성인들은 7월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신 수급 상황과 방역 지침에 따라 상세 일정은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한 여러 궁금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숨 한번 돌리고 오겠습니다. SNS에 올라온 국방 소식들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 가집니다.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SNS 여론을 항해해보는 코너 밀리터리 카페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메뉴는 육군의 설맞이 새 인사로 제작된 범 내려온다 육군 이날치 콜라보 영상입니다. 화제의 영상 함께 보실까요? 천안 독립기념관 앞 군 의장대의 절도 있는 동작을 시작으로 곧 흥겨운 리듬이 시작됩니다. 요즘 화제인 이날치 밴드의 노래 범 내려온다를 패러디한 영상인데요. 신명나는 우리 가라 들어볼까요? 장미 깊은 골로 태안 짐승이 내려온다. 봄은 얼숭도 일숭 뿌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구수한 판소리를 선보인 메인 보컬 판소리 수군가가 흥겹습니다. 유영경 상사는 육군에서 딱 한 명뿐인 판소리 전공 군악부사관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판소리를 시작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군인이자 음악인의 길을 걷게 됐죠. 탈을 쓰고 한복 차림을 한 채 현대적인 안무도 선보입니다. 서양 악기와 가야금과 같은 전통 악기도 찰떡같이 어우러지죠. 색소폰과 태평소의 정면 대결도 흥미롭습니다. 모두 육군본부 군악의장대대 소속입니다.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육군의 바람처럼 힘이 불끈 나는 것 같은데요. 육군의 진정한 힘은 육군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시작과 끝은 우리가, 육군 공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투공병은 지뢰병과 폭파병, 야전공병으로 구성되는데요. 전시의 장애물을 제거해 기동로를 확보하거나 다리를 끊어 적의 이동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 바로 지뢰와 폭약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소개되는 부분들은 지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뢰들이 있는지 함께 소개돼 있는데요. 대인지뢰에서부터 대전차지뢰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폭약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잠시 설명드리면 폭약에는 전기식과 비전기식이 있다고 합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군용 폭약, 암석과 교량, 터널 등을 폭파하는 TNT, 도로와 철제를 절단하는 액체형과 테이프형 폭약 등이 있어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고 하네요. 얼마 전 국방뉴스에서도 육군 5공병여단의 혹한기 파빙 훈련 모습 전해드렸었는데 이때 활용한 폭약이 바로 TNT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방뉴스 유튜브에서 엄청난 파괴력, 전투공병 전술무기의 모든 것, 자세한 파빙 훈련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국방뉴스 유튜브 육군 5공병여단 혹한기 파빙 훈련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두 가지 메뉴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더 새로운 메뉴로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기자 속풀이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이번 주제는 저희 국방 매거진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내용일 겁니다.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먼저 보신 것처럼 이번 주제는 육군 17사단이 진행한 탄약 재보급 훈련 이야기입니다. 사실 최초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K56 탄약 운반 장갑차 때문인데요. 조 기자, 네. 먼저 대략적인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지난 17일이었죠. 육군 17사단 비룡포병대대가 탄약 재보급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하고 국방뉴스 라이브 현장 연결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포병부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훈련이지만 이번 훈련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바로 K56 탄약 보급 장갑차의 자동화 탄약 보급 시스템을 활용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K56을 활용한 훈련 영상이 우리 군에서 공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또 최초라는 타이틀을 사용해봤습니다. 최초인 만큼이나 또 준비되어 오신 것 같은데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코너 속 코너입니다. 기자의 비밀 수첩. 기자가 취재 중에 만난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모아서 육하 원칙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조 기자, 지난주 신형 전투화에 이어서 비밀 수첩이잖아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장입니다. 지난번 신형 전투화가 사실 또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죠. 네, 맞습니다. 또 이번을 통해서 더 열심히 취재를 해서 깊숙한 이야기들을 해야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56 탄약 운반 장갑차 비밀수첩 세 번째 장입니다. 먼저 육하 원칙으로 풀어드립니다. 먼저 누가 했냐? 육군 17사단 비룡포병대대가 했습니다. 언제? 2월 17일이었죠. 부대 주둔지에서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요. 탄약 재보급 훈련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K56의 자동화 탄약 보급 시스템을 활용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 훈련을 왜 했냐? K56의 자동화 시스템을 이해하고 조작 능력을 익혀서 탄약 보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육하 원칙까지 들어보니까 이번 훈련의 주인공은 역시나 K56인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또 주요 키워드로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K56인데요.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너는 내 운명. 또 사실 또 조 기자가 학수고대하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네.
무엇보다 또 조 기자가 K56과의 운명적인 만남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로 뽑은 겁니까? 뭐 그 부분도 일부 부정은 할 수 없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K56 탄약 운반 장갑차는 K55A1 자주포에 탄약을 자동으로 보급하는 로봇형 탄약 운반차인데요. K9 자주포에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가 있듯이 K55A1에는 K56이 있습니다. 제가 운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K55A1이 있기에 그 필요에 따라 K56이 탄생을 했고요. K56이 있기에 K55A1이 탄약을 보급받아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런데 시작부터 계속 앞에 있는 실물 모형이 아까 전에도 말을 했지만 시선을 또 사로잡고 있어요. 네, 그렇죠. 모형을 활용해서 설명을 또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실물 모형을 보면서 K56의 주요 구성품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앞부분이죠. 가장 눈에 띄는 이 부분입니다. 컨베이어 조립체라고 하는데요. 탄과 장약을 자주포로 보급하거나 장갑차 내부로 적재를 할 때 이동 통로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네, 바로 밑에 이 부분은 컨베이어 조립체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상하 이송기 조립체라고 합니다. 컨베이어 조립체가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주요 구성품 중 하나입니다. 네, 이제 또 위쪽을 보시면은 K6 기관총이 주 무장 화기로 장착이 되어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큰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뒷문으로 승무원들이 출입문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후방으로 탄을 보급하거나 적재할 때도 사용이 되는 곳입니다. 지금 이 모형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는 탄약을 적치대로 이송시켜주는 수직탄 이송기와 수평탄 이송기까지 주요 장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뭐 생김새라던가 아니면 구성품이 어떻게 돼 있다까지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K10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K56만에 뭔가 특별한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키워드는 너도 내 운명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너도 내 운명. 너는 내 운명. 너도 내 운명이죠. 네, 라임을 좀 맞췄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 부분은 쉽게 짐작이 안 가네요. 네, 먼저 K56만의 특별한 점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렇죠. 짧은 영상 보고 일단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K56의 컨베어가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탄약 보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55A1 후방 적치대 크기에 맞춰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폭을 키운 게 K56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K55A1의 후방 적치대, 일명 버슬렉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에서 보셨듯이 K9의 후방 적치대와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치대가 넓어지면 컨베이어가 이동할 수 있는 폭도 같이 커져야 탄을 보급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K10 컨베이어와 굳이 비교를 하자면 K56의 컨베이어가 이동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K56 컨베이어의 이런 큰 이동폭이 K9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기본적인 차체가 달라서 K10이 K55A1에는 탄약 보급이 불가능한 데 반해 K56은 K9까지 탄약 보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K9, 너도 내 운명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번 키워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K56은 K9도 되고 네. K55A1도 된다. 그게 결론인 거네요. 그렇죠. 두 번째 키워드까지 함께 또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죠. 네, 제가 준비한 마지막 키워드는 너의 이름은입니다. 너의 이름은 이게 옛날 만화 영화 제목 아닌가요?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장비 이름에 관해서 조금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K9과 K10, K55A1과 K56 짝꿍들끼리 연속된 숫자들로 장비명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알파벳 K는 국산 무기 체계를 상징하죠. 뒤이은 숫자를 하나씩 살펴보면 K10은 K9의 필요에 의해서 뒤이어 개발됐다라는 의미로 숫자 10이 붙었고요. K56은 K55A1의 필요에 의해 개발이 돼서 숫자 55 다음 숫자인 56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명칭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용하는 차체도 같은데요. K56의 차체는 K55의 차체를 활용해 만들어졌고 K10은 K9의 차체를 활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겁니다. 단순히 차체만 이렇게 쓴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럼 차체도 똑같이 썼다 그러면은 이 내부적인 구성품 같은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K56만 보면요. 차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랑 동일하기 때문에 군수 지원에 있어서 상호 보완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장비를 수리하는 정비창이나 운용하는 사용부대들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장비를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마지막 키워드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비밀 수첩 세 번째 장의 끝, 바로 내자를 말해옵니다. 자, 조 기자, 오늘의 내자로 말해요 뭡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자는 기대한다입니다.
기대한다. 네, 오늘은 17사단 포병대대 훈련을 시작으로 K56 탄약 운반 장갑차를 파헤쳐 봤는데요. 이 장비가 우리 군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하는 염원을 담아서 제가 기대한다라고 정했습니다. 네, 마지막 네 자로 말해요. 기대한다까지 알차게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방을 보는 새로운 시선 국방 매거진 다음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